진정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이렇게 학원에서 나눠주신 거예요? 귀여워.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대답 못해? 못 먹었어요? 미역국 먹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그렇구나. 저 여기 오기 전에 막국수 한 그릇, 양평에 막국수 유명하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 합격하고 저 찾아오시면 우리 지금을 추억하면서 여기서 근처에서 막국수 한 그릇 다 같이 먹을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주말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여기 일과가요? 6시, 주말에도 6시 반이에요? 평일에는요? 평일도 6시 반이에요? 주말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구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불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거, 집 밖으로 한 발 나가면 다 불편한 것들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만나면 너무 멋있다고, 제자들이지만 존경한다고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저기 혹시 6월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6월 모의평가 잘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보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그냥 되게 무념무상. 그냥 크게 생각이 없구나. 나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벗어도 돼요? 네. 아니, 나 여기 이렇게 지금 팬더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요. 사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수능은? 육모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 너네 신내림 받았구나. 어려울 것 같다고 딱 확신을 하시는군요. 작년에 어땠냐면 6월 모의평가가 되게 어려웠어요. 기억하시나요? 5%대 5.5% 그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막 어렵다,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예상했었게요? 9월에? 6월보다는 쉽게 내겠지? 그래서 뭔가 이 둘 사이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겠지 그랬어요. 근데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9월에 1등급 비율이 4.9%. 더 어렵게 나온 거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6%대의 1등급 비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나올까 난이도를 예상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예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다른 과목이랑 영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다른 과목은 내용을 물어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뭐가 나왔는지 내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영어는 도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용은 똑같은 게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영어로 쓰여져 있다는 점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계속 변하는 난이도나 지문의 내용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조금 주말인데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뻔한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니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혹시 오답노트 하셨어요? 영어? 그래요. 혹시 끌려오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일단 이번 시험에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좀 한물 같다고 생각했던 빈칸 유형이 상위 4개를 다 차지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라고 물어본다면 예전에 소위 불수능 시대에 비하면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뭐 어차피 절대평가라는 게 내가 틀렸으면 어려운 거지 그죠? 자, 일단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31번
요즘 이 31번 한 칸짜리 빈칸 문제가 핫하잖아요. 항상 이 오답률 1위를 차지한단 말이지. 얘가 진짜 그렇게 어려웠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막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힌트. 제가 그랬어요? 어떡해요? 테러. 우리 너무 시험 잘 볼까봐 누가 그런가 봐요. 네, 깜짝이야. 네. 다시 괜히 이런 거 꼭 오랫동안 놀란 척 하면서 시간 끄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수업 시간에 팔이나 비둘기 들어오면 사실 별로 놀라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20분 동안 끌고 그런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두 번째 힌트가 컴퓨터를 겁나게 많이 썼으면서 지 자신은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부른다.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비평가들도 컴퓨터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생각을 해봐. 본인도 나 컴퓨터 썼다 왜? So what? 나 컴퓨터 아티스트 아닌데? 이러고 비평가들도 아니 야 진짜 너 컴퓨터 쓰는 거 우리 그러면 이 들어갈 말이 뭐밖에 더 있어요? 컴퓨터 아티스트란 건 이제는 없나 보다. 아니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남들도 신경 안 쓴다면 없는 거잖아. 자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오답률이 제일 많이 움직인 게 어딘가 봤더니 influential이란 단어로도 많이 움직였고 혹시 이거 틀린 친구 있으면 제가 막 지금 쪼코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준 친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례를 꼭 잊지 않고 나가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한번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나는 저 다른 답을 골랐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다 지웠어요 머릿속에서? 괜찮아요. 마이크 주진 않을게. 내가 듣고 전달해줄게. 아니요? 다 맞았어요? 기억은 나죠? 인플루엔서 골랐던 친구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그래요. 우리 저기 검정 마스크 친구는 어떤 생각으로 골랐었어요? 귀엽긴 한데 무지성으로 풀었다. 그죠? 나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제가 형당을 안 나가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골랐는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알았어요. 그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중요한 단어 아니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인생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은요 거의 한 85% 정도는 핵심어를 겁나게 반복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답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사실 이 31번은 핵심어 반복이라기보다는 근거를 주고 마지막 결론을 추론하게 하는 거죠. 그치?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남들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없는 거다. 요렇게까지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3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거고 34번이 오답률 2위로 이것도 71% 학생들이 오답을 냈더라고요.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 일단 힌트를 잠깐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트리킷이 뭔지는 각주에 나와 있었나? 아주 복잡한 어떤 전개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은 따다다당.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봐봐, 야 니네 자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저의 염력이 오늘 폭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좋은데요 스릴 있고?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한 전개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는 음표를 가지고도 굉장히 자기의 곡을 계속 디벨롭, 전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나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두 번째 힌트가 있었잖아요. How much mileag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거 시험장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응? 몰라서 그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사실 넘어가도 괜찮긴 하죠 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몇 개 안 되는 음을 가지고도 원래 마일리지는 그냥 몇 마일 갔느냐 주행 거리잖아요. 몇 개 안 되는 음을 갖고도 얼만큼까지 멀리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뽕을 뽑을 수 있냐. 결국 이거지 약간 천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의 이쪽 손을 올리면 안 되나? 하나의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얼마나 뽕을 뽑을 수 있느냐. 그게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빈칸 문제가 요거였었거든요. 자, 이거는 리드 유저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냥 뭐 리드하는 유저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리드 유저가 해결책을 냈는데 그 해결책이 거절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희한하게 빈칸 문장이랑 요 단서 문장이 구조가 거의 똑같았어요. 혹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rather than이란 맛은 내가 항상 not으로 바꾸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얘도 빈칸 앞에 not이 위치했던 그 유형 그대로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빈칸 앞에 not을 주는 유형이 이제 너무 뻔해졌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빈칸 앞에 부정어를 줘서 낚고 싶은데 근데 이게 not이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눈치를 챈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비교의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효과는. 그죠? 그래서 보면 리드 유저가 이미 개발한 혁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한 문제만 잡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마지막 32번 빈칸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 사실 3개보다 훨씬 많았어요. 얘는 단서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첫 번째는 보면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 센스 컨테인드를 혹시 뭐라고 해석했었어요? 야, 몰라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 어린이 이런 거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저게 자족적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글 밖을 안 봐도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텍스트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래서 결국 다 종합해 보면은 그냥 텍스트 안에만 들여다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안 되겠어 보니까 다시 오답노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답노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상한 필기 노동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막 손으로 다 쓰는 지문을 손으로 쓰는 행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 읽어보고 막 갑자기 끊어읽기를 겁나게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거 다 틀렸고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지문을 쭉 읽고 한 지문당 3개에서 4개 정도 단서를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찾았듯이. 그 다음에 강의가 됐던 해설지가 됐던 내가 찾은 단서랑 몇 개나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육모가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집을 풀 때는 다 그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난 감독회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제가 좀 감독회하는 것 같아. 우리 감독회 대가가 계시구나. 그래요. 그래. 감독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찍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회의 정확한 정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서가 4개가 있다고 해보자. 첫 번째 단서가 뭐가 나왔냐면 Play the cards close to your chest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네가 글을 읽다 생각을 하겠지? 카드를 가슴팍 근처에서 펼쳐보고 플레이를 한다? 도박에 대한 글이구나. 응? 역시 도박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을 봤더니 keep it under your hat 모자 밑에 넣는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밑장을 뺐구나. 밑장을 뺐어. 밑장을 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skeleton in the closet 벽장 안에 해골이 들어있다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죠? 밑장 빼다가 걸려서 이제 백골화가 진행된 거지. 그러면서 이거 정말 그 아래 제보해야 되는데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secret이란 단어가 나왔어. 근데 선택지에 대충 얼레벌레 보니까 비밀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골랐는데 맞았어. 나중에 해설지를 봤더니 완전 딴 말이지만 나는 맞았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너네들은 감독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4번째 힌트 secret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를 좀 높여서 secret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그럼 이제 너는 완전히 다른 도박 얘기인 줄 알고 끝나는 거잖아. 맞죠?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3가지 모두가 다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단서 찾는 연습이 사실은 지문 공부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이 너무 육모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원초적인 얘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계를 돌려서 원초적인 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실은 영어라는 외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 단어, 문장, 지문. 그죠? 자, 난 단어가 안 되는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로 남학생들이 많구나.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한데 정말 서로 돈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정말 혼나면은 단어는 진짜로 단기간에도 엄청 많이 외울 수 있고요. 단기간에 많이 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31번에서 오답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어휘의 의미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마일리지가 주행 거리라고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잖아. 몇 마일 뛰었어 이럴 때 주행 거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그럼 얼마나 뽕을 뽑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트랙트란 단어도 우리 보통 계약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내가 양쪽의 당사자를 끌어들여서 계약을 맺게 하는 거고, 수축하다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혈관의 벽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수축을 시키는 거고, 아니면 병에 걸리다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바이러스를 잡아당겨서 병에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갖고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다 그걸 따로따로 외우고 있는 거죠. 그걸 따로따로 기억하는 순간 공부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가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개 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골라야 되는데 안 골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의미가 통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원으로 공부하는 영어랑은 조금 다른 거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원으로 공부할 때는 뭐 프로는 앞으로란 뜻이야. 이런 게 어원이고요. 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핵심 의미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primary라는 단어는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약간 자신이 없잖아. 이게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없는 거죠. 얘가 원래 처음에란 뜻이야. 처음이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이란 뜻이 있고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다 같은 뜻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따로 외우려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죠? 기본적인으로 외웠는데 수특에 봤더니 이거는 뭐 주요한으로 나왔어. 또 이걸 외웠는데 또 무슨 최초위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다르게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뜻이라는 걸 한 번쯤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강좌가 있어요. 혹시 이거 맞춘 층 제가 책을 와 어떻게 누가 보면 제가 데려온 학생인 줄 알겠어요. 네,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네. 자, 아니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만나보게 되는 유형의 친구들이 뭐냐면 진짜 저한테 이렇게 Q&A 남긴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문장 해석은 완벽합니다. 글이라 그런지 더 자신감이 넘쳐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번도 해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왜 3등급이 나왔을까요? 막 이렇게. 근데 정말 제가 그 친구가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해석이 되는데 3등급이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친구가 무슨 리플리 증후군이라 저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는 해석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답을 못 찾는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을 자꾸 하는 거죠. 뭐냐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뭇잎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숲을 밝음으로 채운다. 뭐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서는 넘어가. 근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약간 우리말인데 우리말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요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영어 문제 뒤에 해설지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맞잖아. 그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숲이 환해졌다라고 하는 문장을 굉장히 막 영어 문장에서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것도 재주야. 그렇게 어렵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읽고 3살짜리 꼬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게 쉽게 정보를 전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 이해한 거고, 내가 해석했는데 왜 문제를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그 지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또 많이 걱정하는 이제 2번째 유형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순서 삽입 유형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지? 순서 삽입 문제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36번 순서 문제 혹시 틀린 친구 있어요? 36번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순서 문제였어요. 전형적인 순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해요? 보통 끝말잇기 하듯이 출제해요. 사과 얘기로 끝났으면 사과 얘기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2점을 배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단서가 드러났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그럼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야? 진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왔겠지. 그 이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끝말잇기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진화론으로부터 만들어진 예측을 검증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물론 무슨 말로 끝났니? 예측으로 끝났죠. 그럼 끝말잇기가 되려면 예측으로 시작을 하겠지. 근데 이게 배점이 몇 점짜리야? 2점짜리죠. 그러면 무조건 예측으로 시작할 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예측으로 시작한 단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 단락이랑 밑에 ABC 3개 중에서 이미 이제 끝말잇기로 2단락이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무리 2점 배점이라도 끝말잇기로 3개를 다 해결하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뭘로 푸냐면 내용 단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the opposite, 반대란 말이 나오거든? 근데 앞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보다 먼저 진화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반대니까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다세포 생물이 먼저 진화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형식상의 단서 2개, 내용상의 단서 하나, 요렇게 주면은 2점 배점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순서 문제는 배점을 보고도 답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점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자, 얘는 그렇게 끝말잇기 식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용 단서 2개에 형식 단서 하나,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요즘 공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등장했던 형식 단서가 뭐였어요? this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빈칸이랑 순서는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빈칸에 무슨 패턴이 있었죠? 핵심어, 반복,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부정어 똑같잖아요. 얘도 똑같이 출제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월 모의평가 때. 자, 보시면 lead A to B라는 표현이 나와요. A가 B 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A lead B to C, A 때문에 B가 C 하게 된다 그랬을 때 A가 원인이고 B가 C 하는 게 결과거든? 그러면 이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요 뒤에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봤더니 앞에 뭐 나왔어? 내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싸고 좋다고 생각을 한데, 그럼 결과가 뭐겠어? 내가 여기에 1000만 원 투자했어, 이거 리모컨에.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되게 좋게 생각해. 그럼 이거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겠지. 그래서 지금 B단락이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이. 자, 그리고 나서 뒤를 한번 볼게요. 내용 단서는 뭐가 나왔냐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뒤에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C단락에 이게 to your benefit, 너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쉬운데? 와, 이렇게 막 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자, 요런 패턴으로 풀린다는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분명히 순서랑 삽입 문제는 따로 특강을 듣건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요 패턴이 진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지성으로 푸시면 진짜 순서 문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세요?
문장 삽입 문제. 이게 내가 봤을 땐 현장에서 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땠어요? 이거 뭘로 풀었어요? 그냥 이게 두들겨 보다 보니까 대충 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렇게라도 풀었으면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좀 많이 걸렸을 거고 아무래도 확신이 안 들어서 계속 막 찝찝해하면서 다음 문제 풀면서도 이게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패턴이 보이냐면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신뢰성의 관점에서 말이 된다 그랬거든. 잠깐만 얘들아, 말이 된다는 뜻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타당한 건데 그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경 친구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일단 남아서 이따가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세요. 안 들렸지만 대답을 한 게 너무 용감했어요. 자, 여러분 봐봐. 야, 이게 저기 500만 원이라고? 말이 돼? 야,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지. 그러면 make sense 뒤엔 사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 거야, 이유가.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형식 단설 하나 준다며. 디스가 형식 단설이며. 근데 그걸 지금 그냥 의미가 통하고 타당하고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디스가 뭘 의미하는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는 뭔가 이유가 궁금할 만한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면 야, 그게 그 신뢰성의 측면에서 보면 말이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니까? 그럼 앞에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보 신뢰성이란 말이 뭔지 알았어? 여기서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풀었어야 됐는데. 자, 그럼 제가 얘기 너무 어려웠더니 한글로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뭐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탈하면 굉장히 큰 도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약간 궁금하잖아요. 왜? 여러 마리가 가거나 말거나 그게 왜 큰 도망 반응을 일으켜? 왜?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고 얘네 셋을 쪼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노란 글자만 한번 보세요. 한 마리가 이탈하면 그냥 그거는 포식자 때문에 이탈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여러 마리가 이탈할 경우에는 진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보의 신뢰성이죠. 한 마리가 똥 매려워서 간 거는 그건 포식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신뢰성이 떨어진 정보지. 근데 여러 마리가 우르르 갔다는 거는 진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찢어서 문장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완전히 무지성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가서 여러분 시험지 다시 한번 펼쳐놓고 내가 냈던 오답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해. 맞았다 틀렸다. 2등급 1등급 찍은 것까지 다 맞아가지고 이번에 3등급.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은 오답에 대해서 내가 왜 그게 오답이 났는지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뭐까지만 생각하는지 알아요? 맞다 그거 틀렸는데. 그거 고쳐서 틀렸는데. 맞을 수도 있어. 아까워.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오늘 이따 오답 노트 다시 한번 꼭 하시고요. 여기 있던 친구들은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거 Q&A에도 사진 첨부할 수 있던 쓸 수 있어요 컴퓨터? 네 그래요. 아무튼 안 되면 종이에라도 그려서 우리한테는 우체부 아저씨가 계시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거는 빈칸, 순서, 삽입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기간으로 적절한 기간을 보통 이제 여름방학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솔직히 이야기해서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손 듭시다. 나 3등급 2였는데? 라고 하면 지금 너에게는 순서와 삽입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몇 등급이고 기초가 부족한 건 나도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뭐 순사 특강부터 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언제가 지났건 간에 아직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미적분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풀 때 기분은 약간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옆에 애가 푸는 거랑 나도 똑같이 푸니까. 근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진짜 완전 영어 하나도 안 하고 완전 무지성이었다고 치자. 자, 지금 중학과정을 다 끝내는데 얼마 걸릴까요? 2주.
2주면 돼요. 중학생이 중학과정을 끝내는 거랑 고등학생이 중학과정을 끝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수능과 맞닿아 있는 부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하면 2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고1, 2에 해당하는 과정도 2주에서 3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어쨌든 너의 잃어버린 6년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게 아까워? 한 달 투자해서 너가 6년 놀았던 걸 보상받는데 그걸 못하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신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지금 몇 월이니? 6월이니까 여러분이 뭐 7월까지 그걸 했다고 치더라도 자 그럼 이제 7월이 됐어. 그러면 이번에 보셨겠지만 한 문장의 호흡이 되게 길죠. 아까 내가 한글로 보여준 거 잠깐 다시 볼까? 이 보면 막 한 문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문장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수능 수준의 문장 읽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언제가 됐어요? 8월 정도 됐지. 그죠? 그러면 이제 너는 뭐가 되냐면 기출을 봤을 때 문장 해석은 돼요. 그것만 돼도 엄청나게 약간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풀이를 들어가잖아요. 기출을 그래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3개년만 잡고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면 다 볼 수 있어요? 9월까지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보통 제 교재 기준으로는 2주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히 달리면요. 구모 전까지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 애들 막 집중적으로 문풀할 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아 늦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그냥 문풀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고 쭉 밟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혀가 길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보라 놀이 친구, 네. 질문하는 건 아니었어요? 꼭 질문하라고 하면 갑작스레 머리를 긁거나 이런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있어요. 우리 머리 긁는 친구. 머리를 감읍시다. 자, 또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2등급이 참 애매한 등급이죠. 왜냐하면 2등급에서 손을 뻗으면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점수의 메커니즘상 듣기 37점 다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쉬운 3점짜리랑 2점 초반짜리까지 다 주면 아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1지문 3문항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다 합치면 30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67점이잖아요. 그지? 그럼 남은 절반 중에서 찍어서 하나를 맞추면 3등급이죠.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뭐예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쭉 주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점 배점이 되어 있는 쉬운 유형은 아니지만 조금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이제 얼추 맞추면 2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나머지 1등급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뭐만 남아있어요? 진짜 어렵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지문들만 남아있죠. 그래서 2등급에서 빨리 1등급이 안 돼가지고 좌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공부를 잘못되게 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점수가 설계상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3등급까지는 그냥 주는 거야. 심지어 제발 가져가. 눈을 떠 아이야. 내가 너에게 3등급을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3등급을 주는 거고요. 2등급은 네가 조금 노력했으니까 마저 챙겨가. 요 느낌이고 1등급은 죽도록 해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 1등급을 만드는 거는 우리 아까 그 단서들 보고 조합해서 이거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능력 있죠. 결국은 추론적인 독해, 유기적인 독해가 필요해요.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애매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힘드실 수 있는데 어려운 지문 읽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를 꼭 해보세요. 2문장 단위로 끊어서 7글자 이내로 정리하세요. 그냥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예쁘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답을 찾는 연습, 그건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2지문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진짜 많은 차이가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안 해서 그러는 건데 결국 영어라는 과목은 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마지막 1등급은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스킬만 갖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또 있어요? 지금? 우리 네 꿀태 친구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게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달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막 조언을 하는 거야. 야, 결승점에 다 갔을 때 다리를 겁나 빨리 움직여봐. 아니, 그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 시간을 단축하는 소위 말하는 스킬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는 되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부족하고 문장 해석도 좀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을 거고 아까 전에처럼 아는 정보로 모르는 정보까지 커버치는 논리적인 기술도 좀 부족할 거고 이게 모든 게 다 쌓여서 시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부족만 해결할 수는 없다.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특히 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유기적인 독해 있죠? 그게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좀 있어도 여전히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또 있을까요? 네, 우리 네. 어떤 장문이요? 잠깐만, 님. 1지문 2문항이 있고 1지문 3문항이 있죠? 두 개 다 많이 틀려요? 순서? 대명사 그 지칭 추론이요? 오, 지칭 추론이 많이 틀리는구나. 오, 지칭 추론 많이 틀린 친구 처음 만나봐긴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남들이 다 맞추고 있다는 거 그만큼 쉬운 거고 조금만 연습하면 그건 바로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지문 2문항에서 뭐 어휘 추론이 어렵다고요? 제목? 제목이 어려워요. 앞에 제목 문제 잘 푸세요? 거기는 잘 맞아요. 참 그렇네요. 앞에 제목은 맞는데 뒤에 제목은 틀린다. 왜냐하면 제목 문제가 출제되는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럴까요? 압박감을 좀 느끼나요? 어때요? 뒤를 먼저 풀어요, 심지어.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뒤를 나중에 풀어보세요. 뒤를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가 우리 이 친구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은 어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휘의 답을 찾으면 바로 제목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렇게 연동돼서 바로 보여요. 그 끝까지 다 가야 답이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문은.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 조금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있을까요? 네. 네. 네네네. 답을 보고 찾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냥 이제 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반복되는 핵심어가 뭐가 있는 것 같아를 최대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설지나 강의에서 리스트업 해준 거랑 매칭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 중에 5개 중에 3개밖에 못 찾았는데 여기 단서가 앞에 더 있었네. 내가 만약에 요거까지 눈치챘더라면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요렇게 되면 답을 찾는 포인트가 조금 더 빨라지실 거예요. 네,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님들 이거 영어 해놓고 해설지는 약간 요즘 분리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옆에다 펴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도리도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자기가 한 해석이랑 해설지를 맞춰본대. 여러분 그 영어 문제집에 있는 해석들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느꼈죠? 솔직히 말해봐. 느꼈죠? 왜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도 온전한 우리말도 아닌 건데 이거를 놓고 이거랑 맞춰본다? 그거는 완전 두 개 다
국어도 망하고 영어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심어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친구 질문이 많았구나. 내가 떠들지 말고 진짜 질문을 받을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네. 영어 등급이 왔다 갔다 거린다. 왔다 갔다 거릴 때는요, 여러분, 가장 낮은 점수가 내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괜찮죠? 기분 좀 안 좋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야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네, 우리 그 둥근 네, 해리포터 안경 친구 네, 예,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도 여기 제가 다양한 12간지 일단은 12간지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들의 귀가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있고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싫으면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우울함도 달아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구매 문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네, 이제 합격하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진짜 우리 같이 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야, 여기 할 거 많네. 막국수도 같이 먹으러 가야 되고 합격만 하시면 될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혹시 This is the moment란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This is the moment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좋은지 제가 최근에야 자세히 찾아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 중에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 눈에 들려고 내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돈도 똑같고요.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돈 앞에, 성적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저한테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바라는 성적을 짧은 기간 안에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당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해져서 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나 이렇게 했어 어쩔 거야.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바라는 성적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 수능날 떨려 미치겠다 진짜 나 이번에도 못 보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This is the day. 오늘이 내 날이야. See it sparkle and shine. 내가 이렇게 멋지게 빛나는 걸 한번 봐.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여기 경품 이런 것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원에서 여러분이 엄청 여러모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신 주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